여러분 안녕하세요, 찍형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표현하는 사진의 끝판왕, 전문가 모드 혹은 프로 모드에 대해서 제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전문가 모드를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스마트폰 전문가 모드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 전에 스마트폰 전문가 모드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스마트폰 전문가 모드는 특수한 사진 촬영 기법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한 사진 촬영 요소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화이트 밸런스, 두 번째, 인, 아웃 포커스, 세 번째, 장노출, 네 번째, 로우 파일 사진입니다. 전문가 모드 요소, 그 첫 번째,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화이트 밸런스는 이렇게 친절하게 WB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화이트 밸런스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오토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활성화 시켜주면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로 나타낸 이 수치는 켈빈 값이라고 하는데요. 즉, 색 온도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수치를 낮추니까 온도가 되게 낮아지고 차가운 느낌의 약간 뭐랄까 우울한 느낌이 들죠. 이번엔 수치를 높여보겠습니다. 수치를 높이니까 붉은색 계열이 점점 심해지면서 따뜻한 느낌이 들고 뭔가 감성적인 느낌이 들죠. 화이트 밸런스는 사진에서 색 온도의 변화를 줌으로써 내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에서 자동 모드로 사진을 찍을 때는 이 화이트 밸런스가 자동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색 온도의 변화를 주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모드에서는 이러한 색 온도의 변화를 줌으로써 내 감정이나 기분을 이 사진 속에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 모드 요소, 그 두 번째, 인아웃 포커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웃 포커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쪽에 물체가 있으면 뒤쪽을 날려버리는 거죠. 근데 인포커스 들어보셨나요? 인포커스는 뒤쪽에 초점을 맞추고 앞쪽에 있는 그런 물체나 피사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전문가 모드가 있는 거죠. 전문가 모드 포커스에서는 이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AF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AF는 오토 포커스인데 오토 포커스는 자동 초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터치하면 MF, 매뉴얼 포커스로 변환이 됩니다. 매뉴얼 포커스는 수동 초점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수동 초점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사진에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MF로 변환하면 이렇게 포커스 피킹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내가 맞추고자 하는 초점 쪽으로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가 나타나면서 초점이 어디에 맞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노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보통 별 사진이나 은하수 사진, 그리고 자동차의 궤적 사진이나 계곡물의 흐름 등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장노출 사진이 되게 이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노출의 3요소,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설명을 저는 안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사진은 찍으면서 실력이 늘어납니다. 노출의 3요소 중요하죠. 지금 배우려고 하는 장노출 사진도 이 노출의 3요소를 모르면 찍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험을 통해서 익힐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폰 열어서 전문가 사진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지금 ISO부터 건드렸죠. ISO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ISO는 밝기를 조절하는 감도입니다. 그래서 숫자 0에 가까워질수록 화질이 좋아지는데 밝기가 어두워져요. 반대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화질이 구려지고 밝기가 밝아집니다. 제가 감도 최소 수치 50에 놔뒀죠. 그냥 장노출은 50에 두고 사용하면 최고 좋아요.
단 예외는 있습니다. 은하수를 찍을 때인데요. 은하수 찍을 때에는 화질이 좀 구려지더라도 은하수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감도의 수치를 높여야 됩니다. 감도의 조절이 끝났으면 이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셔터 스피드는 사진을 찍을 때 셔터의 속도를 조절하여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사진을 찍을 때 순간 포착이 용이하고요. 빛을 적게 받아서 매우 어둡습니다. 그리고 보통 스포츠 신문 사진, 메인 사진을 보시면은 막 축구공을 차려고 할 때 그 순간을 포착해서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보통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죠. 반대로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사진을 찍을 때 움직이는 물체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빛을 많이 받아서 사진이 밝고요. 별 사진, 자동차 궤적, 라이트 페인팅에 보통 쓰여지는 사진 기법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 볼까요? 어라? 조리개는요? 빛의 사묘소는 조리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도 조리개가 있죠. 그런데 이게 고정값이라서 그냥 없는 셈 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에서는 조리개로 빛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 하나가 없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리개를 포함해서 빛을 조절하는 게 3개가 있으면 엄청 복잡하겠죠? 자, 다시 사진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진짜 사진을 찍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노출 사진은 일단 감도를 최소로 놔두고 이것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노출을 설정할 때 적정한 노출 값을 수치로 보여주는 EV 값입니다. 간단하게 EV는 노출치 또는 노출 값으로 이미지를 밝고 어둡게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EV0은 적정 노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SO와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이 EV 값 0, 적정 노출에 가깝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EV 값이 플러스 0.7이죠. ISO가 50이고 셔터 스피드가 0.3일 때 적정 노출 0에 가까워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장노출 사진 찍기 전에 꼭 필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각대고요. 하나는 휴대폰에서 사진 찍기 전에 타이머 설정을 꼭 해두셔야 돼요. 장노출 사진은 셔터가 느리게 닫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흔들림이나 외부의 충격에 가해지면은 사진이 되게 흐려지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역동성 있는 폭포가 과연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야, 대단해요. 폭포가 되게 부드럽게 내려오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장노출의 묘미 아닙니까? 자,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찍어볼까요? 폭포가 조금 더 가까이서 가서 찍으면 더 멋있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폭포 근처까지 와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삼각대로 잘 고정한 뒤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타이머가 3초로 설정되어 있죠. 지금 제가 구도를 잡고 있는 건데 구도 지금 잘 맞춰졌네요. 그럼 한번 셔터를 눌러볼까요? 사진이 정말 멋있게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역시 아까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되게 역동성이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이 장노출로 찍으니까 되게 부드러운 그런 물줄기가 내려온 것 같잖아요. 자,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를 높여서 폭포가 멈춘 듯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셔터 스피드를 한 50분의 1초로 놔두고 ISO를 EV 값이 0에 가깝게 설정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너무 밝아서 조금 더 낮춰가지고 EV 값을 마이너스 1.7로 설정했습니다. 과연 폭포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요. 폭포가 아까는 물줄기였는데 지금은 약간 멈춘 듯한 그런 사진이 됐죠.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좌측은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했을 때고 우측은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확실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우 사진 파일입니다.
일단은 로우 사진 파일 촬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로우 형식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로우 파일 사진이란 날것의 사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가공이나 압축 없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하는 파일 형식인데요. 로우 파일로 찍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정을 하려고 찍고요. 카메라 설정을 잘못했더라도 사진을 살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색감을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사진 용량이 크고요. 귀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JPG 파일은 무엇일까? 가공된 사진입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가공이나 압축하여 저장하는 파일 형식인데요. 보정을 못하는 경우 편리하죠. 그리고 카메라가 알아서 색감 처리를 하고요. 사진 용량이 작아서 많은 양의 사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보정을 하면 깨지기 일쑤고요. 잘못 찍었을 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 로우 파일 사진이 과연 얼만큼 살아날 수가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잘못 찍은 사진이어야겠죠. 화이트 밸런스를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누어서 찍어보았습니다. 자, 켈빈 값 7500K JPG 파일과 로우 파일이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보정이 될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차이가 많이 나죠? 분명 똑같은 값으로 보정을 했는데 말이죠. 켈빈 값 2400K도 보정을 하고 나니까 차이가 확실하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비교해서 좌측은 JPG 파일, 우측은 로우 파일입니다. 로우 파일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JPG 파일은 보정이 차이가 크죠. 드디어 전문가 모드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았는데요. 화이트 밸런스, 초점, 장노출, 그리고 로우 사진 파일까지 어려운 내용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인스타그램 샵 남자 폰카 꿀팁으로 들어가시면 미리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구독 버튼 꼭 누르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폰카 꿀치코티 찍형이었습니다. 그럼 안녕.